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던 명품백은 청탁용 뇌물이 아니라 단순 선물이다. 그냥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 청탁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라고 최재형 씨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남겼고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다. 선물이다. 김건희 여사를 만난 직후 이런 문서를 남겼고 그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최재형 목사가 작성한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대담 요약 문서입니다. 청탁이 아니다. 단순 선물이다 했다가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청탁이다. 그래놓고 청탁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유도신문 때문이었다. 또 이렇게 또 한 번 말을 바꿉니다. 세 차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대개 말을 바꿔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불기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최 목사가 최근에 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이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자신 스스로가 남긴 문서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을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또 명품백 진위 여부였었는데 그때 말을 바꾸거나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측의 이런 잦은 말 바꾸기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혼란을 자초했고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형 씨는 문건을 두 개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대담 요약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다른 문건은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대담 동영상 파일 이렇게 두 건의 문서입니다. A4 용지 6장, 12장 각각 분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건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접견이었고 문서 두 번째 것은 같은 해 9월 13일 2차 접견을 한 뒤 기록한 내용입니다. 명품백을 건넸던 만남은 그 9월 2차 접견이고 그때 몰래카메라 이 공작 함정 촬영도 있었던 때입니다. 최 목사는 그 문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왜 대담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이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특히 이 선물은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5월 13일, 31일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전담 수사팀이 출범을 했었는데 그때 최재형 씨가 검찰에 그 문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말고 6월 그 다음 달에 이르러 최재형 씨는 갑자기
청탁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왜 말을 바꿨느냐 라는 질의가 쏟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목사 측은 뭐라고 그랬느냐? 검찰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다. 이 소극적 대답, 적극적 거짓말이냐 소극적 거짓말이냐,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준 적이 있죠. 소극적 거짓말은 유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런 판례를 의식한 탓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검찰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다. 본인은 소극적 대답, 검찰은 유도신문,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명품백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에는 본인 자신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봐 거짓말로 문서를 작성했었다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자가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 목사가 남긴 문서가 이런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최재형 씨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수사 도중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31일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에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 측의 청탁을 전달한 뒤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보훈처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그 유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조모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여사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최재형 씨는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유 행정관에게 말한 것이다. 혼동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행정관들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행정관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청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말을 바꾼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최재형 씨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명품백을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유 행정관에게 줬고 이미 현금화했다. 국가 기록물로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놓고 공개 못하고 있는 이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검찰은 가방에 각인된 제조 연월, 공장 번호, 기포 모양 개수, 바느질 검증 등을 통해서 최 목사 측이 건넨 가방과 동일한 가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면의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도 일부 해명이 달라져서 혼란이 가중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명품백 보관이 이제 처음에는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포장을 풀어보기는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적이 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단순히 포장박스 겉면에 리본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던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지요. 아무튼 검찰은 최재형 씨 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이 청탁이 아닌 선물이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이번 김건희 여사, 최재형 씨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재형 씨 측은 불기소 처분이 되면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의자가 자신은 죄를 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풍경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멤버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